안 전 대표의 출마를 만류하는 10여 명의 의원들이 안 전 대표와 직접 회동을 했다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죠. 어제 저녁 회동에 함께한 황주홍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안철수 전 대표 만나셨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간 겁니까?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예. 지금 나오는 거, 안 전 후보가 당대표 출마하는 거, 명분 없다. 그리고 상식과 순리에도 어긋난다. 예. 왜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당도 죽고 우리 모두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맨 처음에 들어서면서 죄송합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왜 해야 되는가. 자기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좋은 구상을 갖고 있고 비전이 있고 그런데 시스템을 한 번도 못 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뭘 못 해봤느냐. 당대표를 2번이나 했고 전권을 쥔 후보, 대통령 후보까지도 했는데 예. 뭘 못했다는 거냐 그랬더니 선거만 치르는 못했고 대선 후보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약간 대화가 순조롭게 잘 되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이야기 나누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글쎄, 어제 저희 이제 4명이서 가서 만났어요. 4명이셨군요. 4분이서. 네. 예. 조배숙, 이상돈, 장병환, 예. 저랑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 우리 안철수 후보는, 전 후보는 송기석 의원과 같이 나왔더라고요. 예. 6시서 만났는데, 끝나고 나면서 한 의원이 그래요. 안 전 후보 외계인 같다는 거예요. 외계인 같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저도 언론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서 기자들에게 벽에다가 대놓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이제 얼마나 많은 양보와 박원순에게 양보하고 문재인에게 양보하고 그런 역사 쭉 얘기하고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를 내세우게 하지 않았고 이번에 출마하는 것도 당을 위해서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만을 위했다면은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까지 대선 패배한 뒤로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공부하면서 5년 뒤를 준비하고 있었다. 등등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판단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길 가는 사람, 대한민국의 서울에 길 가는 사람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라. 국민의당 지지율이 지금 꼴찌가 되는 게 가장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할 것 같으냐. 2가지 사건 때문에 결정타를 맞은 거 아니야. 대선 패배, 그것도 이길 수도 있었던 또는 적어도 2위는 할 수 있던 선거를 3등으로 하는 바람에 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곤두박질치지 않았느냐. 게다가 상상할 수 없는 대선 사기 조작 범죄를 저질렀잖느냐. 이 2개의 최종적인 책임자가 누구냐. 길 가는 사람 모두에게 물어봐라. 안철수라고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된 마당에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다시 또 하겠다고 나온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대한 안철수 전 대표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답변은 이제는 달라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배님들하고도 이제 저희들과 하는 얘기예요. 선배님들하고도 아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상의하면서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이 국민의당 의원들하고 안철수 전 대표의 대화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들으면서 궁금해진 부분이요. 그동안 안 전 대표가 당대표를 하면서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의원들이 당적을 또 옮기고 또 총선도 치르고 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안 전 대표의 이런 소통 스타일이라든지 사고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대화 이런 자리가 전혀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면 보고 대화를 거의 거부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로 전화나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 전 후보가 그 정도까지였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는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한국말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뭔가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것 같은 소통이 되질 않는 것 같다. 나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게까지 느껴진다. 우리 안 전 후보는 자기만의 어떤 공상과 상상과 어떤 허상을 가지고서 자기의 세계를 외부와 상의 없이 구축해놓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미래의 희망과 꿈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지게 느껴진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정당의 재건을 위해서, 재창당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예. 그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본인이 죄를 뿌린다고 생각하지는 않느냐 말이야. 이런 거에 물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뭐 본인은 이제 그러면은 또 아까 했던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가 되면은 이번에 잘할 거고, 자기는 한 번도 이런 책임 있는 위치에 있어보지 못했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대통령 선거 때 최고위원들이, 그때 저도 최고위원인데, 최고위원들이 모든 정권을 안철수, 박지원 두 사람에게다 위임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때 사실 저희가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최고위원 불과 10명도 안 되는데 뭘 또 여기서 또 위임을 해야. 그런데 뭐 후보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최고위원의 결의로 모든 선대위에 관한 모든 것은 안철수, 박지원 두 분에게 위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위임받아서 정권을 행사했으면서 2등도 못하고 3등 하지 않았냐 말이야. 예. 무슨 시스템을 얘기하고 무슨 비전을 얘기하는 거냐. 그랬더니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공정하셔서 모두에게 모든 탤런트를 다 능력을 주시는 것 같지는 않다. 우리 안전 후보에게는 의사로서 또 과학자로서 발명가로서 예. 그런 탤런트는 준 것 같지만 정치적인 역량은 준 것 같지 않다. 하면 할수록 망가진다. 그 바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망가지면 또 문제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 본인이 망가지면서 당이 망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망가진단 말이야. 안철수 정치인 안철수는 지난 촛불 국면을 지나면서 거의 꺼진 불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안 오지 않고 자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잘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지지율 20%를 뭐 받았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이 4, 5%까지 떨어진 거는 어쨌든 자기 책임은 아니다. 당이 문제가 있는 거지 자신의 책임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호남에서도 호남의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남에서 그 정도밖에 못 얻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어제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왔지만 저 그런 얘기 합니다. 우선은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은 아무의 책임도 아니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다. 예.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것이 조선 국민 전체의 책임이냐. 그래도 고종이라든가 당시 조정이라든가 을사오적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책임도 큰 거 아니냐 말이야. 예. 마찬가지로 지금에서 책임을 우리가 피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정적이고 최종적 책임은 책임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안전 후보라는 거 모두가 다 인정하고 그런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그 일을 하게 된 데 대해서 큰 그렇게 책임을 못 느끼고 오히려 당이 부진해서 이런 게 아니었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니 호남에서 대선 득표율이 높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자면 30%가 넘는 곳은 광주 전남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의 지역구인 노원병에서도 20몇 %밖에 못 얻었어요. 문재인 후보 절반밖에 못 얻은 것이에요. 부산이 고향인 부산에서도 16% 얻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호남 의원들의 부진에 덜 비협조적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한 거죠. 지고 나서 최고 장수가 우리가 부하도 아니지만 아랫사람들, 밑에 사람들, 같이 고생한 사람들을 탓하고 자기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리더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의당 창건주로서 이 당을 살리기 위해선 당의 전기 충격을 줘야 할 때다. 그래서 직접 출마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흥행하기 위해선 자신의 출마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이제 안 전 대표 출마를 지지하는 쪽 입장이거든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흥행은 될 거예요. 이른바 이제 소음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예. 노이즈 마케팅 효과는 있을 겁니다. 저 사람들 뭐 하나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이런 흥행 효과는 있을 텐데 이게 과연 정말 저희가 제대로 당을 재건하고 재창당하는 그런 수준의 걸 통해서 환골탈퇴할 수 있겠나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이 정체성을 잃고 당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나서야 된다. 더구나 민주당 이중대가 돼가지고 언제 흡수 통합될지 모른다. 이런 우리가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언론에 다 나온 건데 안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리고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우리 지금
이 호남 의원들 중에서 예. 민주당과의 연대 통합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바른정당과 연대 통합 얘기하지 않냐. 그것도 안 된단 말이야. 예. 현재의 사당 체제, 이거는 어려운 체제이지만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고 협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서로 협치를 해가면은 이 이상 좋은 제도가 없는 거다. 그리고 그거 1년 전에 민심이 우리에게 사당 체제를 이렇게 내놓은 거 아니냐, 민심이. 예. 이걸 어떻게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해치하고 변경을 하느냐. 저는 옳지 않다.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호남 의원들이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다른 의원들도 호남의 이익을 위해서도 예. 현재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서로 충성 경쟁을 벌이는 이 다당제 체제. 이건 꼭 필요한 거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호남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당 효과다. 국민당이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의 지지를 석권하기 위해서 호남에 대해서 더 구애하고 충성을 하는 거다. 예. 만약에 국민당이 없어지면 지금보다 호남을 가둬야 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말은 저희가 내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서 1대1로 건곤일척의 승부를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들대로 무슨 민주당과 통합을 한다는 그런 얘기, 아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느냐. 이건 본인의 출마 명분을 쌓기 위한 정략적인 이 트집에 불과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바른정당과 연대 통합은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건 역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전 대표가 극중주의라는 노선을 들고 나왔는데요. 사실 이 극중주의라는 거는 호남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프레임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극중주의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이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예. 균형자의 역할을 하는 저는 그 제3의 길 걷는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표현을 좀 더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는 바른정당과 어떻게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아마 민주당을 견제하는 그런 걸 꿈꾸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선 호남 의원들과 다른 의원들하고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어제 같이 갔던 의원 중에서도 서울 의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는 서울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호남에서도 민주당 연대 통합 없는 것처럼 바른정당 연대 꿈도 꾸지 말아라. 예. 그건 총선 민심에 대한 배반이다. 그렇게 해서 마치 우리들로 호남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호남당인 것처럼 사실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호남에서 특별한 어떤 그 민주당에다가 이중대로서 민주당에 그냥 갖다 바치려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정말 이것은 너무 심한 정략적 발언이다. 예.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정당하고 연대해서 민주당을 견제하겠다 이런 속내를 드러낸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 차례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뉘앙스는 풍겼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도 있는가요? 어제 혹시 얘기하자면 어제는 얘기를 이제 자기는 안 했다고 부인했지만 뭐라고 이제 언론에 나왔냐면은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자기 심각하게 이걸 들여다보고 있다 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당이 사라지고 국민의당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과 통합을 해가지고 국민의당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랬더니 이 안전 대표 말이 바로 그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군요. 또 다른 일각에서는요, 좀 노골적입니다만은 안 전 대표가 다음 지방선거에서 이제 공천권 문제도 있고 또 당 일각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민주당과의 통합연대 이걸 염두에 두고 기수를 먼저 잡기 위한 노림수일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저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출마하지 말아라. 이번은 임시 전당대회다. 임시로 대선 패배 책임지고 물러나는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한 건데 대선 패배 장본인이 본인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다음 정기대회에서 나와라. 얼마든지 출마할 수 있다. 임시대회는 아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집에 댁에 가서 사모님하고도 김미경 교수라도 한번 협의해봐라. 오늘 네 사람을 만났는데 네 사람들이 죄다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나오지 말라고 그러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줘라. 쭉 들어보고 나는 도대체 수긍할 수 없는데 당신은 또는 가족들은 또는 가까이에서 아부하는 사람들 빼고 그리고
비교적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네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물어봐라. 나는 생각이 있고 그래도 객관적인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수긍할 만한 재음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할 거다. 그리고 나서 판단해라. 예. 후보 등록할지 말지를 그랬는데 안전 후보가 이렇게 나오려는 것은 일종의 저는 뭐 명분도 명분이에요. 일종의 권력의 어떤 금단 현상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본인이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사당 체제에서 국민의당이 상당히 중요한 균형제 역할을 하잖아요. 예. 국민의당이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이제 향배가 결정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뭔가 본인이 제3당의 당 대표가 된다면 그 전국의 주도권도 질 거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잊혀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내년 지방선거 자기가 승리하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제 지방선거에서 자기 나름의 어떤 정치적인 자기 결정권을 높이고 뭐 이런 이제 개인적인 동기가 작용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권력의 금단 현상이라고까지 표현하셨는데 지금 출마를 반대하시는 현역 의원들이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저희 당이 이제 40명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출마를 찬성하고 지지한 사람이 저는 10명 안 되라고 봅니다. 찬성하는 쪽이 10명, 반대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한 사람들이 30명? 지금 현재도 뭐 이제 12명, 서명 한 사람에다가 이제 모임 한 사람에서 12명 되고, 예. 당직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같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이미 서명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40명 중에서 30명 내외가 반대하고 있는 그런 그렇군요. 환경입니다. 그럼 안 전 대표가 이대로 출마를 강행한다고 하면 국민의당을 탈당해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갈 의원들이 계실까요? 저는 그걸 의원들은 뭐 모르겠어요. 그냥 완전히 모르겠는데 뭐 한두 분 정도가 있을까. 예. 대다수의 의원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또 저희가 이제 만나는데요. 예. 이제 이 안 대표가 뭐 집에 가서 더 생각해 보라고 얘기는 했지만 별로 뭐 본인의 의사를 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일단 이제 전당대회에서 뭐 천상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차가운 당심,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제 보여줘야 할 그런 이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저희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당 비대위가 전당대회 규칙을 어제 의결했는데 결선 투표를 도입하기로 했죠. 지금 상황에서 정동영, 천정배 두 후보가 단일화하면 안 전 대표가 좀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당원들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당원들의 한 65%가 호남에 집중돼 있고 또 현역 의원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자기 지구당의 지역위원회 당원 수를 더 많이 확보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만 이루어진다면 당심은 안철수 후보의 이것이 명분이 없다는 거. 그렇게 무엇보다도 상식과 순리에 반한다는 거. 그런 결과 저는 나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안 전 대표가 안중근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안 전 대표가 국민의당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자신은 물러나는 모양새가 되면 또 사직생, 또 의외의 그림도 그려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표현을 좀 더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는 바른정당과 어떻게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아마 민주당을 견제하는 그런 걸 꿈꾸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선 호남 의원들과 다른 의원들하고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어제 같이 갔던 의원 중에서도 서울 의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서울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호남에서도 민주당 연대 통합 없는 것처럼 바른정당 연대 꿈도 꾸지 말아라. 그건 총선 민심에 대한 배반이다. 그렇게 해서 마치 우리들로 호남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호남당인 것처럼 사실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호남에서 특별한 어떤 그 민주당에다가 이중대로서 민주당에 그냥 갖다 바치려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정말 이것은 너무 심한 정략적 발언이다. 예.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정당하고 연대해서 민주당을 견제하겠다 이런 속내를 드러낸 뭐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 차례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뉘앙스는 풍겼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도 있는가요? 어제 혹시 얘기하자면 어제는 얘기를 이제 자기는 안 했다고 부인했지만 뭐라고 이제 언론에 나왔냐면은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자기 심각하게 이걸 들여다보고 있다 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당이 사라지고 국민의당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과 통합을 해가지고 국민의당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랬더니 이 안전 대표 말이 바로 그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군요. 또 다른 일각에서는요, 좀 노골적입니다만은 안 전 대표가 다음 지방선거에서 이제 공천권 문제도 있고 또 당 일각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민주당과의 통합연대 이걸 염두에 두고 기수를 먼저 잡기 위한 노림수일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저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출마하지 말아라. 이번은 임시 전당대회다. 임시로 대선 패배 책임지고 물러나는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한 건데 대선 패배 장본인이 본인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다음 정기대회에서 나와라. 얼마든지 출마할 수 있다. 임시대회는 아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집에 댁에 가서 사모님하고도 김미경 교수와도 한번 협의해봐라. 오늘 네 사람을 만났는데 네 사람들이 죄다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나오지 말라고 그러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줘라. 쭉 들어보고 나는 도대체 수긍할 수 없는데 당신은 또는 가족들은 또는 가까이에서 아부하는 사람들 빼고 그리고 비교적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네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물어봐라. 나는 생각이 있고 모두에게 모든 탤런트를 다 능력을 주시는 것 같지는 않다. 우리 안 전 후보에게는 의사로서 또 과학자로서 발명가로서 그런 탤런트는 준 것 같지만 정치적인 역량은 준 것 같지 않다. 하면 할수록 망가진다. 그 바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망가진 것도 문제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본인이 망가지면서 당이 망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망가진단 말이야. 안철수 정치인 안철수는 지난 촛불 국면을 지나면서 거의 꺼진 불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거기에서는 안 오고 않고 자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잘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어쨌든 지지율 20%를 뭐 받았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이 4, 5%까지 떨어진 거는 어쨌든 자기 책임은 아니다. 당이 문제가 있는 거지 자신의 책임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호남에서도 호남의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남에서 그 정도밖에 못 얻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왔지만 저 그런 얘기 합니다. 우선은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은 아무의 책임도 아니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것이 조선 국민 전체의 책임이냐. 그래도 고종이라든가 당시 조정이라든가 을사오적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책임이 더 큰 거 아니냐 말이야. 마찬가지로 지금에서 책임을 우리가 피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정적이고 최종적 책임은 책임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안 전 후보라는 거 모두가 다 인정하고 그런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그 일을 하게 된 데 대해서 큰 그렇게 책임을 못 느끼고 오히려 당이 부진해서 이런 게 아니었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호남에서 대선 득표율이 높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전국적으로 보자면 30%가 넘는 곳은 광주 전남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의 지역구인 노원병에서도 20몇 %밖에 못 얻었어요. 문재인 후보 절반밖에 못 얻은 것이에요. 부산이 고향인 부산에서도 16% 얻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호남 의원들의 부진에 덜 비협조적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노력한 거죠. 지고 나서 최고 장수가 우리가 부하도 아니지만 아래 사람들, 밑에 사람들, 같이 고생한 사람들을 탓하고 자기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리더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의당 창건주로서 이 당을 살리기 위해선 당의 전기 충격을 줘야 할 때다. 그래서 직접 출마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흥행하기 위해선 자신의 출마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이제 안 전 대표 출마를 지지하는 쪽 입장이거든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흥행은 될 거예요. 이른바 이제 소음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예. 노이즈 마케팅 효과는 있을 겁니다. 저 사람들 뭐 하나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 이런 흥행 효과는 있을 텐데 예. 이게 과연 정말 저희가 제대로 당을 재건하고 재창당하는 그런 수준의 걸 통해서 환골탈퇴할 수 있겠나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당이 정체성을 잃고 당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나서야 된다. 더구나 민주당 이중대가 돼가지고 언제 흡수 통합될지 모른다. 이런 우리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언론에 다 나온 건데 안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리고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우리 지금 이 호남 의원들 중에서 예. 민주당과의 연대 통합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다른 정당과 연대 통합 얘기하지 않냐. 그것도 안 된단 말이야. 예. 현재의 사당 체제, 이거는 어려운 체제이지만 서로 대화하고 양보하고 협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서로 협치를 해가면은 이 이상 좋은 제도가 없는 거다. 그리고 불과 1년 전에 민심이 우리에게 사당 체제를 이렇게 내놓은 거 아니냐, 민심이. 예. 이걸 어떻게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해치하고 변경하느냐. 저는 옳지 않다,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호남 의원들이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다른 의원들도 호남의 이익을 위해서도 예. 현재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서로 충성 경쟁을 벌이는 이 다당제 체제 이건 꼭 필요한 거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호남에 대해서 상당히 중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당 효과다. 국민당이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의 지지를 석권하기 위해서 호남에 대해서 더 구애하고 충성을 하는 거다. 예. 만약에 국민의당이 없어지면 지금보다 호남을 가대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말은 저희가 내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서 1대1로 건곤일척의 승부를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들대로 무슨 민주당과 통합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아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느냐. 이건 본인의 출마 명분을 쌓기 위한 정략적인 이 트집에 불과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바른정당과 연대 통합은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건 역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전 대표가 극중주의라는 노선을 들고 나왔는데요. 사실 이 극중주의라는 거는 호남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프레임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극중주의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이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예. 균형자의 역할을 하는 저는 그 제3의 길 걷는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방해범죄를 저질렀지 않느냐. 이 두 개의 최종적인 책임자가 누구냐. 길 가는 사람 모두에게 물어봐라. 안철수라고 할 거 아니냐. 예. 그런데 이렇게 된 마당에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다시 또 하겠다고 나온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대한 안철수 전 대표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답변은 이제는 달라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배님들하고도 이제 저희들과 하는 얘기예요. 선배님들하고도 아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상의하면서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예. 저는 지금 이 국민의당 의원들하고 안철수 전 대표의 대화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들으면서 궁금해진 부분이요. 그동안 안 전 대표가 당대표를 하면서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의원들이 당적을 또 옮기고 또 총선도 치르고 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안 전 대표의 이런 소통 스타일이라든지 사고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대화 이런 자리가 전혀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면 보고 대화를 거의 거부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로 전화나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안 전 후보가 그 정도까지였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는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한국말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예. 뭔가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것 같은 소통이 되질 않는 것 같다. 나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게까지 느껴진다. 예. 우리 안 전 후보는 자기만의 어떤 공상과 상상과 어떤 그 허상을 가지고서 자기의 세계를
외부와 상의 없이 구축해놓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미래의 희망과 꿈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지게 느껴진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정당의 재건을 위해서 재창당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예. 그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본인이 죄를 뿌린다고 생각하지는 않느냐 말이야. 이런 거 이제 물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뭐 본인은 이제 그러면은 또 아까 했던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가 되면은 이번에 잘할 거고 자기는 한 번도 이런 책임 있는 위치에 있어보지 못했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대통령 선거 때 최고위원들이 그때 저도 최고위원인데 최고위원들이 모든 정권을 안철수, 박지원 두 사람에게 다 위임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그때 사실 저희가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최고위원 불과 10명도 안 되는데 뭘 또 여기서 또 위임을 해야. 그런데 뭐 후보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최고위원의 결의로 모든 선대위에 가는 모든 것은 안철수, 박지원 두 분에게 위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위임받아서 정권을 행사했으면서 2등도 못하고 3등 하지 않았냐 말이야. 예. 무슨 시스템을 얘기하고 무슨 비전을 얘기하는 거냐. 그랬더니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공정하셔서 안 전 대표의 출마를 만류하는 10여 명의 의원들이 안 전 대표와 직접 회동을 했다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죠. 어제 저녁 회동에 함께한 황주홍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어제 안철수 전 대표 만나셨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간 겁니까?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예. 지금 나오는 거, 안 전 후보가 당대표 출마하는 거, 명분 없다. 그리고 상식과 순리에도 어긋난다. 예. 왜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당도 죽고 우리 모두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뭐 맨 처음에 들어서면서 죄송합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왜 해야 되는가. 자기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좋은 구상을 갖고 있고 비전이 있고 그런데 시스템을 한 번도 못 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뭘 못 해봤느냐. 당대표를 2번이나 했고 전권을 쥔 대통령 후보까지도 했는데 뭘 못했다는 거냐 그랬더니 뭐 선거만 치르고 못했고 대선 후보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약간 대화가 순조롭게 잘 되지는 못했습니다. 어제 이야기 나누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글쎄, 어제 저희 이제 4명이서 가서 만났어요. 4명이셨군요. 4분이서. 네, 예. 조배숙, 이상돈, 장병환, 저랑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 우리 안철수 전 후보는 송기석 의원과 같이 나왔더라고요. 예. 6시서 만났는데, 끝나고 나면서 한 의원이 그래요. 안 전 후보 외계인 같다는 거예요. 외계인 같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저도 언론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서 기자들에게 벽에다가 대놓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이제 얼마나 많은 양보와 박원순에게 양보하고 문재인에게 양보하고 그런 역사 쭉 얘기하고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를 내세우게 하지 않았고 이번에 출마하는 것도 당을 위해서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만을 위했다면은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까지 대선 패배한 뒤로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공부하면서 5년 뒤를 준비하고 있었다. 등등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판단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길 가는 사람, 대한민국의 서울에 길 가는 사람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라. 국민의당 지지율이 지금 꼴찌가 되는 게 가장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할 것 같으냐.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결정타를 맞은 거 아니야. 대선 패배, 그것도 이길 수도 있었던 또는 적어도 2위는 할 수 있던 선거를 3등으로 하는 바람에 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곤두박질치지 않았느냐. 게다가 상상할 수 없는 대선 사기 조작